이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갈 시간입니다. 연사님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선정해서 연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볼 공통 토론 주제 두 가지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합리적인 공존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유동원 박사님께서 사실은 발제를 좀 먼저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동원 박사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서 발간한 발간물을 보다 보니까 이머징 이슈라고 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이슈 9가지를 제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앤스로포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앤스로포제닉 할 때 그 앤스로하고 아마 포즈, 그러니까 멈춤이라는 걸 합성한 합성어 같은데 앤스로포즈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자원순환의 회귀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인간 멈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줄고 그 결과 그냥 생태가 복원이 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던 기사에서 그런 걸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한 사태가 되고 난 뒤에 중국이 멈추고 나서 중국의 대기를 찍었더니 전부 다 붉은색이 다 없어지고 하얘졌더라라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나라를 찍어보니 서울 근처만 좀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밝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액티비티를 줄이니까 대기가 깨끗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보호에서 이때 얘기하는 환경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을 대기 환경이라고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대기 환경은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고요. 아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미루어서 추측을 해보면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인류의 액티비티를 줄인다. 뭐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디서 이게 보상 그러니까 트레이드업 되는 부분이 어디가 생길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면 분명히 경제 활력을 떨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줄이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담 요인은 줄겠지만 또 다른 인간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액티비티가 줄게 되면 그러면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은 또 줄게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경제라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맞다면 그다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내지는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찾아가는 노력 그 포인트 이게 아마 환경 보호의 목적 도달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답변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에 합리적인 공존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한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만약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천천히 덜 고통스럽게 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제 병으로 치자면 초기에 발견한 거죠. 병의 징후를. 그런데 그렇게 초기에 병의 징후를 발견하면은
뭐 병원 다니고 치료 받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직장 계속 다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닥쳐온 기후 위기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불치의 병으로 가기 직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후위기라고 안 쓰고 지구온난화로 쓰여져 있어요. 글로벌 워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클라이밋 크리시스라고 기후위기라고 쓰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 고치면 안 되는 병이니까 잠깐 다른 부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 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라고 바꿔 부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히 줄여나가려면은 굉장히 대담한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담한 시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거를 나름대로 보완하는 장치로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고통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50년 동안 쌓여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나중이 되면 더 심각하고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될 겁니다. 결국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에 비해 본다면.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니까 고통을 받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후위기와 함께 나타난 게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불평등이 계속 30여 년간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가장 고통받을 거는 사실 저소득층이거든요.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고 대표님 말씀 주시죠. 예. 네, 저 깊이 동감하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너무 저희가 연착륙을 하기에는 늦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희생과 지금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없이 기후위기를 타개해 갈 수 있느냐. 지금의 경제성장,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펑펑 쓰고 버리는 삶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냐. 이게 이 말이잖아요. 사실 경제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환경보호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네 힘들다고 저도 앞에 말씀하신 발제자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저희가 경제 성장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식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위기를 전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산업과 경제 잘알못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지금도 근무하기 때문에 경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 경험, 제가 1년 동안 사장으로 일해본 네, 소상공인으로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맹 상점은 현재 7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년 문을 연 이 지금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원칙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후원 없이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저희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짜였어요. 그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해보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생각했을 때 큰 돈은 못 법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큰 돈은 못 버는데 여러 명이 나눠서 여러 명이 적당히 일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벌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일자리 창출이 동네에서 가능한가? 했을 때 저 실험은 사실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매니저님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요. 저희 매니저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동네 일자리, 로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경 활동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제로웨이스트, 비건, 동물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성장을 지금 해갔을 때 자초 산업을 한국 국내 사업 중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와 철강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이 제레미 러프킨도 계속 말하죠. 자초 산업이 될 것이다. 빨리 떠서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동력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탄소세, 플라스틱세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생기면서 강화될 겁니다.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새로운 산업 여기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경쟁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대로 놓고 그럼 우리 예전과 같은 산업 규모와 예전과 같은 산업 형태를 유지할 거야. 이랬을 때 제4차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희생을 어떤 규모로 어떤 속도로 갈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산업을 재조종하는 전환의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코멘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누가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이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환경 오늘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통과하는 주제를 줄인다면 기후 온실가스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를 개인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감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2030년에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개인들이 2017년도에 각자 썼던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에 24.4%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년이 2021년이니까 금년에 이미 2017년보다 에너지를 덜 썼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덜 썼고 작년보다 금년에는 덜 썼어야 되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2017년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2017년보다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왜 줄여야 되는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전체 5천만 모두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하는 일에서 줄인다는 의미고 그 얘기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서 줄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도 저는 에너지를 줄여서 생활한 적이 없고 집에서도 에너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다면 2030년이 돼도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노력을 그냥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큰 돈 들여서 그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인슐레이션 공사라고 했더니 푼돈으로 들어왔다는데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싼 거 아닌가? 전력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리턴이 작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적당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가격 체계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시장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대표적인 전력 에너지, 전력 가격,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인데요.
그러면 그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부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전력 가격이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전력 가격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체로 바뀌고 나면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예, 저도 박사님 하신 말씀에 절반 정도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뭘 동의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행동이지만 전체를 향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까 망원 시장에서 비닐봉지 없애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실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뒷면을 한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망원 시장 상인들이, 손님들이 이제 비닐봉지를 안 써요. 그럼 당연히 안 사겠죠, 비닐봉지를. 그럼 망원 시장 상인들에게 비닐봉지를 팔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그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원료를 제공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좀 더 다르게 바꿔보면, 아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의 수명이 길어져요. 5년 탈 거 10년 타겠죠. 그 다음에 안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후방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부품 공급량이 줄고, 그럼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 중 일부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은 강판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혼자 비닐봉지 안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 혼자 버스 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의미를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산업 구조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동시에 뭘 해야 되냐? 박사님 얘기처럼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닐봉지를 안 쓰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비닐봉지와 관련된 산업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직 대책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겠다. 그럼 정부는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한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라우들리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개개인이 조직을 하는 것도 좋고 개개인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 환경의 날 때 그 거리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면은 나 혼자면 어때 하고 뻘쭘하지만 나가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왜 환경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항의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과 산업 구조와 우리 개개인의 노력을 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는 일은 저는 두 가지인 거죠. 나는 이렇게 실천하는데 이 실천에 대한 보완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열심히 떠들어야 되는, 그게 저는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 대표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유동 박사님 먼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지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달라서 실직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활동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선호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선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국가가 전부 다 떠안아라, 이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네.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실직을 책임질 건 아니죠, 국가가. 하지만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 부분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린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직업 전환이거든요. 특정한 부분이 기후 위기 때문에 소멸되고 축소된다면 그쪽에 근무하는 다수가 실직이 된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물론 기업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뉴딜이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0세기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세웠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사람들 모아서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실직보험 등이 나왔거든요. 즉 최소한 살 수 있는 보장을 국가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자리 가서 열심히 일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뉴딜은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에너지 전환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운영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고 석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액티비티를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액티비티를 중단시킨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석탄 발전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전소의 소유자인 기업한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그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회 현상에 의해서 개인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 인더스트리 섹터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정부가 책임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고 대표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네. 부분은 고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저도 앞에 두 발제자님 토론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하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실무자 선생님들의 눈빛이 동공이 지진 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유튜브 사전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발제자들끼리 불꽃이 튀었어. 너라도 말을 짧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천이 저에게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저에게 너의 실천이 과연 일회용 컵 안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느냐 저에게 여쭤봅니다. 저도 개인이 텀블러를 쓰는 실천? 이런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들이 조직되는 것입니다. 앞에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집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좋죠. 하지만 못 들고 다녀도 좋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같은 제도가 나왔을 때 야, 나 보증금 내기 싫어. 자신의 이익과 환경 활동이 상충되는 제도가 나왔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나서는 거. 이렇지 않고 그 제도를 지지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묶음 포장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1+1, 2+1.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 야, 묶음 포장하면은 가격이 오른대. 할인 안 된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편의점에서 묶음 포장 안 하는 편의점은 할인이 안 되겠네요?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증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제지가 묶음 포장하면 우리 할인 못 받아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됐고 환경부를 비난하는 맹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환경부가 실제 이 자원순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1, 2+1 묶음 포장을 시행을 못하고 법 시행을 6개월을 미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우리들을 참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전 개인의 정치 참여는 이런 뭐 정당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의견은 댓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연대라는 것은 뭐냐? 굉장히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롭다,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위로하고 북돋아 주는 거. 너 잘하고 있다. 우리 이 활동 의미는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 전 그래서 알짜들을 만들었고 알짜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응원하고 북돋고 서로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서 연대의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명이 모이셔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이 활동으로 같이 연대하는 것들, 이 두 개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